SF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어제는 정말 맑고 또 쾌청한 날씨 보였는데요. 오늘은 마치 1년 전을 기억하는 것처럼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네, 4월 16일 오늘은요 바로 세월호 사건 1주기가 되는 그런 날인데요. 비록 우리는 이렇게 일상을 살고 있지만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들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옷의 빳빳함보다는요, 구금이 가는 자연스러움에 끌린다면, 또는 둘둘 말아 갖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입는 것을 좋다면 언컨스트럭션 재킷을 걸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오늘은 눈여겨볼 만한 브랜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언컨스트럭션 재킷은요, 줄여서 보통 언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언컨 슈트의 원조 아르마니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언컨은 구조물이 없는 상태, 즉 옷에서는 패드를 빼고 또 안감이 없고 부자재가 최소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브랜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볼 곳은요, 카모시타인데요. 일본 최대의 편집숍인 유나이티드 에로우즈의 크리에이티브죠. 바로 디렉터 야스모토 카모시타가 진행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 카모시타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동양인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재킷을 만들고 있는데요. 달콤한 향이 날 것 같은 산뜻한 캔디 컬러의 자개 단추를 사용해서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아 보입니다. 더블 브레스티 재킷은 클래식한데요. 하지만 이 재킷은 참신한 색을 머금기 때문에 과감히 생질 데님 팬츠를 매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데님 밑단을 돌돌 말아서 롤업한 뒤에 첼시 부츠를 신는 것도 괜찮은데요. 부츠를 신으면 양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손에 잡히는 대로 무작정 신었다가는 큰 코 다치기 마련입니다. 걸을 때마다 살짝 보이는 양말이야말로 여러분들 패션 피플이 지녀야 할 미덕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란스미어인데요. 한국의 킹스맨 양복점이라고 하면 아마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이 란스미어는 한국 최초의 클래식 멀티숍으로 유명한 그런 곳인데요. 최고급 맞춤 슈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클래식 슈트를 이곳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계절에 입을 만한 재킷도 이미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원단부터 단추까지 백의 민족에 딱 어울릴 법한 올 화이트입니다. 컬러를 슬며시 올리면요, 도드라지는 브라운 헤링본 패턴이 시선을 끄는데요. 화이트 재킷을 보는 순간 네이비 팬츠 바로 떠올리셨다면 올바른 안목과 스타일링 습관을 지니셨다고 자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트에 네이비만큼 딱 떨어지는 조합은 없는데요. 스카이블루와 스트라이프가 잔잔하게 들어간 셔츠예요. 바지 컬러와 비슷한 네이비 타이를 매치하고 로퍼를 신는 것도 좋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살펴볼 곳은 이탈리아의 정장입니다. 바로 에르네스토인데요. 최신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탈리아 신예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파티 워머에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브랜드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중인데요. 레드, 블루, 그리고 옐로우 이 세 가지의 색 조합으로 경쾌한 무드를 자아냅니다. 네, 클래식한 더블 브레스티 재킷으로 가볍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요. 한쪽 소매에 에르네스토의 E자 로고를 단추로 달아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옷을 입다 보면 가끔은 화려한 것이 끌릴 때가 있죠. 재킷이 화려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조금 베이직하게 스타일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헬리넥 티셔츠에 모노톤의 팬츠 그리고 레이스업 슈즈를 매치하시는 것이 좀 좋고요. 네, 팔찌를 여러 개 레이어링 하시는 것보다는 맑고 또 단정한 시계로 하나로 만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는 가보 나폴리라는 곳입니다. 네,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곳을 두고 하는 말일 텐데요. 핸드메이드 제품이지만 공장에서 기계로 만든 것 같은 그런 기성복과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3대째 이어지는 브랜드로 이탈리아 장인협회에서 증서를 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네, 체크 중에서는 제일 얌전한 축에 속하는 타탄 체크로 진중함을 잃지 않았고요.
블루와 데뷔라는 옐로우 컬러를 라벨과 안주머니 단추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 슈트 한 벌을 입어야 하는 클래식한 멋이 도드라진다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은 조금 잊어주셔도 될 텐데요. 베이지 치노 팬츠를 입는다면 이 편안함과 동시에 클래식한 멋을 즐길 수 있고요. 또 자유로운 인상도 줍니다. 구두는 은은한 광택의 말엉덩이 가죽으로 만든 코르도반 슈즈를 신어보시는 것은 또 어떨까요? 다음은 마리오 무스칼리에로라는 곳입니다. 나폴리의 대표적인 셔츠 브랜드인데요. 여기의 셔츠는요, 나폴리를 연상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컬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유려한 실루엣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셔츠 제작 공정을 그대로 접목시켜서 가볍고 몸에 잘 감기는 새로운 형태의 재킷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인의 핸드 스티치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는데요. 부드럽게 둥글려진 가슴 포켓이 패치워크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평소에 또 즐겨 입지 않은 과감한 프린트 바지를 선택하셔서 스타일링 하셔도 좋습니다. 새하얗지만 주름이 자연스러운 리넨 셔츠를 입고요. 또 타이는 생략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추 3개는 민망하니까 2개만 풀어 헤쳐주는 그런 여유를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포켓 스퀘어는 화려한 것을 선택해서 내가 곧 나폴리임을 몸소 증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르넬리안입니다. 이탈리아 클래식 브랜드 중에서 손에 꼽히는 그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기와 몸에 따라 흐르는 세련된 실루엣에 힘입어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남자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가 됐습니다. 마치 옵티컬 프린트가 들어간 듯한 원사에 또 독특한 짜임도 돋보이는데요. 안주머니를 패치 포켓으로 처리했습니다. 지루한 느낌의 반듯한 스티치가 아니라 나뭇가지를 담은 스티치를 적용하는 등 디테일에 세심하게 신경 쓴 것이 돋보입니다. 베스트는 평소에 입기 힘든 그런 아이템이긴 하지만 아이보리색 베스트를 입고 또 경쾌한 블루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에 아주 얇은 이 브레이슬릿을 착용하고요. 워싱이 잘 된 데님 팬츠까지 매치하면 이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라르딘인데요. 다른 브랜드들은 대개 이 염색 원단을 제품으로 만드는 이 라르디니는 화이트 원단을 제품으로 만든 후에 다시 그 자체 염색하는 그런 가먼트 다잉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플라워 부토니에는 라르디니를 상징하는 장식품인데요. 생경한 원단을 사용해서 신선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네이비 핀스트라이프 팬츠를 턴업해서 입는 것도 좋은데요.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이 잔잔한 프린트가 있는 셔츠를 입고 몽크 스트랩 슈즈를 신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늬가 없는 솔리드 타일을 선택해서 진중한 남자가 되는 것도 괜찮겠죠. 지금까지 브랜드별로 이 언컨스트럭션 재킷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습니다. 끼니 때마다 무엇을 먹을지는 고민을 해봤지만 무엇으로 먹을지는 아마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음식의 종류가 달라져도 식도구가 바뀌는 일은 흔치 않은데요. 이 밥상 위에 항상 숟가락과 젓가락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많이 보실 겁니다. 심지어 밥을 먹는다고 하면 가장 밥상 위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 것도 우리의 습관이기도 한데요. 이들의 주 임무는 음식을 입으로 나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루에 3번 밥을 먹는 동안 젓가락은 얼마나 이 다른 종류의 음식을 집어나르면서 몇 번이나 이 밥상 위를 가로지를까요? 어쩌면 젓가락은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일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도구가 젓가락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디자인한 도구로 아마 젓가락만한 것이 없을 텐데요. 이 밥을 먹는 것처럼 너무 당연해서 의식하지 못했던 이 젓가락의
젓가락의 디자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새삼 이 생활 속의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르던 동요 가사처럼 우리의 젓가락은 항상 똑같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젓가락을 놓을 때면 언제나 이 짝을 맞춰 놓기도 했는데요. 한 쌍의 젓가락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짝만 있는 그런 젓가락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짝을 잃은 젓가락은 그저 가늘고 긴 꼬챙이에 불과할 뿐인데요. 아마 사람들이 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집어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젓가락의 용도는 그렇게 규정이 지어졌을 겁니다. 네, 두 짝으로 이루어진 젓가락은 음식을 누르고 그리고 찌르고 자르고 짚고 웬만한 식도구의 기능을 정말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국물만 아니면 어떤 음식이든지 젓가락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보다 더 단순한 디자인은 없다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단지 가늘고 길쭉한 한 쌍의 막대에서 시작한 젓가락의 디자인의 원형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젓가락의 모양새를 갖추기 전까지 가장 적절한 길이와 두께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해오지 않았을까요? 네, 나무와 쇠, 플라스틱 등 재료 역시 다양하게 변모를 해왔습니다. 네, 일본의 무사시노 대학에서 젓가락 디자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미선은 젓가락 문화를 가진 한중일의 각기 다른 식문화가 젓가락의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젓가락의 모양, 두께, 길이에 각각 변화를 주어지면서 부드러운 음식과 또 딱딱한 음식, 그리고 무거운 음식 등 다양한 형태의 음식을 종류별로 나누고요. 또 직접 집어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한중일의 젓가락이 다른 이유, 일본의 젓가락은 끝부분이 뾰족하면서도 동그란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생선뼈를 발라내거나 얇고 부드럽고 또 작게 잘려 조리된 음식에 최적화된 것인데요. 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의 젓가락은 3개국 중에 가장 두껍고 모양마저 동그랗고 통통한데요. 그 이유는 기름진 음식을 집어도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한국의 젓가락은 길이와 두께는 중간 정도가 되고요. 끝부분이 약간 납작하고 네모난 모양인데 무거운 반찬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새로 만든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젓가락의 문화, 한중일이 모두 함께 공유하고 있지만 디자인이 각기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한 이 연구는 식문화와 또 젓가락의 디자인의 관계를 입증하는 한편의 또 다른 물음을 낳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음식의 특징에 따라서 최적화된 그런 젓가락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결국 국물이 있는 면용 젓가락과 두부용 젓가락, 네, 지금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었던 이런 젓가락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젓가락의 두 짝이 똑같다라는 틀을 깨고 서로 맞물리는 형태로 디자인해서 음식이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음양 젓가락까지 만들었는데요. 사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국물이 있는 면용 젓가락인데요. 젓가락 끝부분에 갈고리가 있어서 국물에서 면을 건져 돌돌 말기가 편리합니다. 기존의 젓가락으로 집는 것보다 훨씬 쉽게 면을 집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특허를 받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두부 젓가락인데요. 부드러워서 부서지기 쉬운 두부나 묵을 집기에 적합하게 디자인한 그런 젓가락입니다. 네, 젓가락의 길이가 반 정도가 두 갈래로 갈려져 있어서 결국 4개의 막대로 집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음양 젓가락인데요. 젓가락 두 짝은 항상 똑같아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난 디자인입니다. 음과 양의 이치에 따라서 한쪽은 볼록하고 다른 쪽은 볼록하게 만들어서 올록하고 또 볼록하게 만들어서 음식이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손으로 잡기 편하고 음식을 더 정확하게 집을 수 있도록 젓가락 끝부분을 마른 목골로 디자인을 했는데요. 마른 목골 꽃 모양으로 발전시킨 것은 조형적인 면은 물론이고 또 젓가락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네, 젓가락 박사 정미선은요, 먹는 문화가 달라지면 먹는 방식도, 먹는 도구도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한국의 주류 문화를 반영한 이런 폭탄주 전용잔이 나오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국물이 있는 면용 젓가락은 특허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제품화되지 않아서 직접 사용할 기회는 없는데요. 음식의 특징을 고려해서 가장 편하게 젓가락질을 할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이 정미선의 디자인은 젓가락질이 서툴러도 몇 번이고 음식을 집었다가 입에 가져가기에 실패했었던 이들, 또 특히 젓가락 문화가 생소한 외국인들에게도 음식을 편하고 또 재미있게 즐기는데 큰 도움이 될 법하다는 그런 의견도 함께 남겼습니다. 네, 일상에서 쓰는 평범한 물건일수록 실은 이 디자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젓가락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조형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은 물론이고 우리의 식문화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눈에 띄지 않아도 쓸모에 의해서 사용하는 평범한 그런 물건일수록 디자인이 더욱 중요한데요. 밥을 먹듯 매일 사용해야 하는 물건인데 불편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불편함마저 익숙해져서 디자인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조차 잊기가 쉽습니다. 네, 하지만 그처럼 이 작고 사소한 것들이 개선이 됐을 때 효과는 기대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질을 했던 우리들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젓가락질이기도 한데요. 이 포크와 나이프가 익숙한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두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한식을 알리는 노력만큼이나 이 식문화를 잘 반영한 식도구의 디자인 또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훗날에 한식이 세계에 널리 알려졌을 때 그에 걸맞는 식도구까지 갖추고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식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생활 디자인이죠. 젓가락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디자이너는요. 고전적 형태미를 부활시킨 마리아노 포르투니입니다. 천재적인 예술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적확한 그런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1871년 스페인의 그라나다에서 태어난 마리아노 포르투니. 그는 유명한 화가였던 아버지와 또 전통이 깊은 예술가 집안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네, 그는 일찍이 화가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았고요. 네, 그것은 그가 가진 다재다능함의 지극한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네, 화가와 동판화가, 그리고 조각가, 그리고 사진가, 건축가, 발명가, 조명기술자, 그리고 텍스타일과 의상 디자이너에 이르기까지 포르투니는 전방위의 예술적인 또 기술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사진 용지를 스스로 만들어냈고 자신의 책을 직접 제본을 했고 또 조명과 가구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광기와 보트의 프로펠러를 발명했고요. 그림 작업에 필요했던 물감과 염료, 붓과 직물 생산을 위한 기계류도 직접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1892년 포르투니는 바이로이트에 위치한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가 건립한 극장을 순례하면서 오페라야말로 정말 진정한 예술이 결합된 가장 완벽한 예술 형식이라고 확신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무대 예술에 심취했던 그는 1899년 바그너 극장의 모형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무대 조명의 전기를 이용해서 파는 방안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는 수년간에 걸쳐서 무대 조명을 현대화함으로써 예술가와 또 기술가가 넘나드는 그런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포르투니의 직물과 패션 세계로의 이동은 1906년 바로 직물 프린팅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는 당시 음악계를 후원했던 파리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작은 무대를 설계를 했고요. 그 첫 개관에 맞춰서 직물을 디자인하고 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포르투니의 패션 작업의 출발이었는데 이 크노소스의 스카프라는
명칭으로 유명해진 바로 사각형 실크 스카프였다고 합니다. 이 크노소스의 스카프는 훗날에 그의 전개에서 단순한 스카프로부터 직물과 형태의 융합을 보았고 이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드레스가 완성됐다고 기록이 될 만큼 이후에 그의 패션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창조물이기도 했는데요. 그가 영면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텍스타일의 디자인과 이 직물의 생산은 그의 공학 기술과 색채학 그리고 디자인 미술에 대한 일체의 지식이 조화의 정정을 이룬 그런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의 순수한 예술적 천재성이 발휘된 그런 작업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포르투니가 패션계에 남긴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코르셋으로 점철된 19세기 드레스들로부터 육체 해방을 이끌어내는 델포스 가운일 것입니다. 바로 그가 활동했던 1900년대 초반 대부분의 여성들이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 패션에 따르고 있었고요. 그중에 발표된 델포스 가운은 개성적인 스타일을 선호했던 여성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작업 초기 델포스 가운은 매우 실험적인 모던 드레스로 받아들여졌고요. 비슷한 시기 폴 푸아레, 마들렌 비오네 등의 드레스들과 함께 티가운이라는 새로운 의복으로 분류되면서 한동안 집안에서만 착용이 됐지만 점차 외출복 또는 이브닝 드레스, 데이 드레스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1911년 포르투니의 드레스와 직물 디자인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전시회에 소개가 됐고요. 호평을 받았는데요. 네, 그것은 포르투니의 패션 작품들이 유행에 따르지 않았으며 당시의 모더니즘 사조에 부합하는 심플함과 효율성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름다운 색채와 또 이상적인 실루엣, 최상의 소재와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갖춘 의복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는 오트쿠티르의 전통을 따랐고 또 주름과 프린트가 들어간 실크 벨벳 안감용 울 소재, 디자이너 라벨, 액세서리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직접 생산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포르투니는 전통적인 끝지리에는 아니었지만 매우 창의적인 복식 예술가였고요.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없는 영속적인 드레스를 창조한 그런 디자이너였습니다. 네, 그는 변덕스러운 파리 패션계에 따르지 않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서 40여 년간의 그만의 일관된 작품 세계를 이끌어갔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리아노 포르투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IBK 투자증권에서 추천한 CTC 바이오입니다. 네, 9월 CRS 특허 만료에 따른 제품 출시가 예정이 되고 있고요. 올해부터 비아그라 복제약 해외 매출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사료 첨가제인 CTC 자인 미주 판매 허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 진출에 따른 동물의약품 사업부의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생물 배양과 발효율 기술 그리고 제약 기술 등의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 연구 기업인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동물 약품군과 또 인체 약품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AI 대상의 소독제와 진단 키트를 해외에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 중인 그런 업체입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에서 추천한 CTC 바이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드리는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병아리는 삐약삐약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하죠. 네, 귀여운 병아리들의 헤비메탈 영상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병아리들의 귀여움이 묻어나는 오늘의 펀앤필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작년의 오늘을 기억하면서 이 궂은 날씨에도 추모의 물결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요. 네, 지난 1년간 과연 무엇이 변했는지, 그리고 변하지 않은 모습이 계속 그들을 1년 전 오늘로 갇혀있게 하지 않는지 우리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유족들의 아픔을 일일이 다 공유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기억하는 것으로도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